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0라운드 1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후반기에서 첫 3대0 승부가 나왔죠. 완봉승을 거둔 의정부 희망도시가 이번 10라운드에서는 첫 주자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구전노경과의 대결인데요. 네, 오늘 두 팀 대결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 이기면은 4위로 올라가고 네. 지면 5위로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5승 4패를 이루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데이터 스트림즈가 지난 라운드에서 1패를 안았지만 여전히 8승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오늘 서울 구전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구전노경의 일지명, 김일환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의 일지명, 선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시니어 리그 최고의 매치 중에 한 판입니다. 하지만 선욱 구단이 앞서고 있네요. 이어서 2국입니다. 서울 구전노경 삼지명, 김철중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 삼지명, 김종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빡빡한 40년 라이벌의 대결인데 역시 상대전들도 빡빡합니다. 마지막 3국입니다. 구전노경 이지명, 박승문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 이지명, 김동엽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의정부에서는 김동엽 선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와 상대 전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세 판 모두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또 같은 공교롭게도 오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명의 맞대결이 펼쳐져서 정말 이 바둑으로 치면 호선 바둑 아주 미세한 승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10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서울 구전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서울 구전노경 선수들이 대국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전노경 광고 테마곡이기도 하죠. 연패에 빠진 구전노경 이번 10라운드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전노경으로서는 오늘마저 져버리면은 5위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주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김일환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정부 희망도시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희망도시 선수들이 대국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기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승리를 위하여 말 그대로 승리를 위해서 의정부 선수들이 싸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후반기 들어서 이 노래를 채택한 다음부터 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네.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 의정부 감독과 단장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10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5승 4패를 이루고 있는 라이벌 이 두 팀의 대결입니다. 구전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네, 오늘 심판에는 박성수 사범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3국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승문 선수와 김동엽 선수의 대결. 자, 전반기에서는 김동엽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김동엽 선수가 이제 7승 2패, 다승 랭킹 이제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삼지명 맞대결 2국입니다. 김철중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 전반기에서는 김철중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대국장은 한 40년 동안 대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라이벌 대결을 오늘도 펼치게 됐습니다. 깊은 인연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빅매치 1국 1지명 맞대결입니다. 김일환 선수와 선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전반기에서는 김일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선욱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세 판 모두 생각 시간 3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김일환 구단이 백을 잡았을 때 항상 이 외목을 사용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시즌부터는 외목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목을 좋아하시는 전국의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네, 상황인데 사실 외목을 포기하고 나서 승률은 더 올라가니까요. 이 외목이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또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좀 네. 단순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 바둑에서는 거의 두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귀가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소목을 두었습니다. 네. 원래 선욱구단은 옛날부터 이 대각선으로 갈라지는 포석을 예전부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대각선 포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일단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네. 판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전투가 빠르게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투를 유도하는 그런 형인데, 자, 우리 두 대국자는 같은 별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선욱 구단도 이제 패능욱이라는 네. 별명이 있고, 김일환 구단도 역시 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패로만 치면은 두 대국자가 정말 일가를 이룬 정말 명문 패의 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패 그리고 대각선. 네. 이렇게 주는 이미지가 좀 난해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전투 바둑으로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예상이 됩니다만 최근에 김일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실리 바둑으로 좀 전환을 해서 네. 일단 전투가 언제 벌어질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좌하기와 우하기 서로의 모양이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인공지능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기사가 이제 선욱 구단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 원래는 김일환 구단도 역시 인공지능의 정반대의 입장에서 많이 착점을 했는데요. 네. 이번 시즌에서만큼은 김일환 구단이 인공지능파로 좀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승 3패 좋은 네. 성적 거두고 있고 선욱 구단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항상 포석이 끝나면은 9대1 심지어는 99%까지 떨어진 바둑을 역전시키기로 유명한데요. 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안 내려가더라고요. 네. 선우 선수도 약간의 변화를 네. 주고 있는 것인지. 요 귀구침 같은 경우가 선욱 구단이 예전 바둑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네. 역시 최근에 영향이 일단 귀를 챙겨놓고 싸움을 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선욱 구단도 이렇게 집을 차지하고 시작을 합니다. 집을 차지해야지만 인공지능은 점수를 많이 안 깎아요. 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백은 이쪽을 막으면은 흑의 안형을 뺐지만 백도 안형이 사라지니까 난전이 되는 거고 이쪽을 벌리면 일종의 서로 나눠 갖는 게임이 되죠. 네, 서로 집을 차지하는 그런 무난한 진행이 됩니다. 무난한 집바둑과 난해한 전투바둑. 자, 여기서 우선 갈림길에 섰습니다. 네. 자, 김일환 선수가 먼저 실리를 차지하면서 자, 난해한 형태를 만들려고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 바로 공격적으로 가는데 네. 낮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높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낮은 거는 좀 실리고 역시 사선에 높게 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격의 포인트를 맞추는 수인데 선욱 구단의 바둑은 역시 수비가 없습니다. 네. 바로 공격으로 갑니다. 굉장히 패기 있게 착수를 네. 했는데요. 흔히 이런 모양에서 이제 구단들의 바둑에서는 이런 행마가 많이 나오죠. 네. 나와서 끊기를 유도하지만 이 한 점을 버리고 이 반대쪽으로 돌이 가면은 이 두 점을 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두어왔는데 네. 자, 김일환 구단 과연 예전 방식으로 둘지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글쎄요. 그냥 뛰어나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손을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을 다 버리고 일종의 사석작전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것도 최근에 인공지능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점을 움직여 나간다면은 부분전이 네. 이어지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김일환 구단이라고 해도 이 선욱 구단을 상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초난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기풍을 갖고 있는 선수 간의 맞대결은 좀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진 선수들이 네. 승리를 독식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선욱 구단이 더 공격적이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 좀 더 유리합니다. 네.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일환 선수가 행마를 했는데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네, 두었습니다. 역시 뭐 싸움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물러섬이 없는 김일환 네. 구단이고요. 지금은 뭐 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의 귀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에 집을 차지하면서 두고 있으니까 백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밀어가고요. 백은 이쪽에 이제 집을 챙겨가고 흑은 반면에 여기에 집을 챙겨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백이 중앙을 좀 먼저 장악하고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 좀 더 공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선욱 구단이 원래 한 수에 1초, 3초 이내에 착점을 한다는 건데 지금 무려 5초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꽉 있지 않고 늘어서 뒀는데, 호구를 쳐서 뒀는데요. 뭔가 조금 더 책략 있는 네. 행마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다는 네, 뜻일까요? 그렇죠. 늘게 되면은 네. 흑은 손을 빼겠다는 얘기인데 이 형태가 나중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폐맛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항상 이 약점이 남아 있는 상황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데 선욱 구단은 유독 이 지키는 수를 아예 안 둡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는 이 흔히 궁합이 아예 안 맞는 거죠. 네. 자, 김일환 선수도 가만히 느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효율적인 행마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에 좀 바뀐 부분이 되겠죠. 네. 챙겨가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 김일환 구단이 이번에 바뀐 부분이고 김일환 구단이 웃으면서 이제 주장이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될 팀원들이 너무 많아서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실리를 챙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선홍 선수가 이번에는 상변으로 향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백은 이미 살아있는 돌이어서 네. 백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데 이쪽을 달려서 상대를 좀 신경 긁어가는 수를 둘 수도 있고요. 보통 아무래도 자기 집이 이렇게 뺏기고 마음 편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도 상대의 이제 신경을 살살 긁어가는 바둑이 있고 뭐 평범하게 벌려서 둘 수도 있습니다. 좌변을 먼저 차지하면서 신경을 살살 긁네요. 그렇죠. 이 자기 거를 뺏기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선욱 선수는 아예 좌변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길 두면은 또 포기하고 네.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백이 여러 번 투자를 했지만 2집, 넉 집, 6집, 한 10집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로 안 두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좌변이 아니라면 어느 쪽으로 네. 향해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반상에서 이 점이 위치되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제일 감인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쪽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역시 김일환 구단도 공격하면 김일환 구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양을 네. 넓혀가서 포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을 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역시 선욱 구단의 바둑에서는 보통 이 수는 이게 위태로우니까 좀 네.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역시 수비가 없는 바둑이에요. 밀어갔고 역시 백도 맞받아 쳤습니다. 이쪽이 약하니까 끊을 테면 끊어라 그런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시니어 리그를 해설을 하면서 네. 선욱 구단이 끊지 않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안 끊네요. 네. 일단 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 간에 끊어놓고 시작하는 게 선욱 구단의 바둑인데 정말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환 선수는 망설임 없이 젖혀갔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것은 일단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두 점 머리 맞으면 안 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네. 여길 늘어두면은 이쪽과 씌어가는 게 맞복이고 못 살아 있다 이 얘기죠. 자, 어쨌든 선우 구단도 김일환 구단에게만큼은 네, 뭔가 한 수 접어주고 두는 좀 막강한 공격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데 역시 끊어가는 수단을 생각을 해보고 네. 있겠죠. 자, 여기를 안 끊는 거는 뭐 선우 구단 입장에서는 네, 굉장한 네, 굉장한 인내심이고 네. 네. 아마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겠어요. 왜 안 끊으셨냐고. 지금까지는 뭐 축 장문 안 되면 끊는 게 선우 구단의 바둑인데. 네. 자, 젖혀갔습니다. 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일단 흑의 수비, 백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호구 치는 게 있고 다시 이제 내려가서 두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한 번 더 젖히네요. 네. 아, 근데 이거는 흑도 네. 한 점 잡는 게 요석 아닙니까? 네, 이 약점을 지키지 않는 수에 대해서 네. 인공지능 가차없이 네,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김일환 선수는 변신을 한 것인데, 근데 뭐 흑의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반대로 이 빵따냄을 주긴 해도 선우 구단은 항상 빵따냄을 한 돌조차도 잡으러 가는 유형이에요. 네. 뭐 아직 두 집이 안 났는데 이거 어림없다 그런 얘기죠. 자, 아직 세력이 아니다. 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게 원래 전투형들은 돌을 버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뛰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한데 네. 선우 구단 여기 고민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뻔하죠. 네, 이을까? 아니면 네, 이쪽으로 뛸까 고민하는 건데. 그러니까 돌을 살릴 때에는 이 돌이 요석인지 패석인지 그렇죠.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이 돌은 대부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네. 하지만 선우 구단은 아직 두 집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네, 이 어떤 기풍, 철학의 문제인데 자, 선우 구단 아무리 봐도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이일 것 같습니다. 즉, 네. 이 돌이 공격 대상이다. 이제 그 얘기죠. 손을 빼는 것은 빵 따냄을 당하는 순간 일단 흑이 여길 다시 둬야 되는데요. 막히면은 흑도 이제 미생마가 되니까 네. 손 빼긴 좀 어려워 보여요. 김일환 선수는 중앙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상대의 모양을 견제해가고 있고요. 네. 손을 뺐습니까? 큰 자리를 차지하는군요. 네. 선욱 구단이 지금 한 2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선욱 구단의 2분 장고는 보통 사람들의 20분 장고하고 맞먹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키는 평범한 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손을 빼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빵 따냄을 해도 나쁠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데를 반대로 붙여가요. 아, 만약에 받아주면은 끌고 나가서 자, 이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네. 서로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백도 이게 살아 놓으면은 흑도 전체가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자, 아마 두 대국자가 워낙 서로 기풍을 잘 알아서 네. 선우 구단도 이런 이제 무난한 수는 안 둘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욱 난전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한 점을 네. 움직여가는 방향 생각해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나가는 거. 보통 이제 반대쪽에 좀 돌을 갖다 놓죠. 뭐 이런 식이라든지 붙여가서 네. 이제 응원하는 돌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도 시간을 좀 투자해야겠습니다. 이 전투가 조금 어렵다 판단이 된다면은 두텁게 한 점을 따내서 네. 빵 따냄하는 그런 모양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지금 나가는 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바로 이쪽으로 두고 나서 두는 게 있는데 바로가 된다면 바로 좀 만만치 않겠네요. 그럴까요? 네, 단수치고 네. 늘어버리면은 맛보기인가요? 네, 좀 넘어가는 게 있고 네. 막으면은 쉬어서 이게 장문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장문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 형태가 좀 어려운 것은 백이 느는 수까지 이제 진행이 될 때 흙이 이쪽으로 날일자로 가요. 여기 넘어갈 수가 없죠. 네. 꺾어 가야 되는데 자 밀고 들어갔을 때 이쪽 사활이 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4월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기를 정확히 해야겠는데요. 자 어쨌든 뭐 빠르게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전투에서 이제 유리하려면은 자기가 돌이 많은 지역, 즉 대부분은 이제 귀를 차지한 쪽에서 싸우면은 이 전투의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 수익기가 어려운데 선욱 선수는 여기서 2분을 생각하고 손을 돌렸거든요. 아, 선욱구단의 2분은 뭐 네, 다른 분들의 20분하고 똑같아서 네. 선욱구단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많은 장고 끝에 생각하고 두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나갑니까? 나갔습니다. 네, 살을 뽑았습니다. 네. 자 자체로는 뭐 백이 나쁠 건 아닌데 귀의 사월이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선욱 선수는 이 싸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손을 돌렸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쪽으로 밀어갑니다. 꼬부려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귀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또 밀고 자 이쪽을 이제 달리면은 이때 이제 흑의 응수가 좀 껄끄럽죠. 네. 흑도 받기가 애매해요. 일단 여기 막히면 전체 사월이 어려우니까 네. 네, 백도 흑도 빠져나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사월이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자, 한 칸. 네, 밀고 가면 거의 비슷해요. 네. 어차피 이겨야 됩니다. 이런 게 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 될 수가 없는 게 자충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끊어서 두면은 여기 끊는 수와 네. 예, 양단수가 맞먹이니까 백은 어차피 와야 돼요. 백은 변해서 안형을 만들어가는 모양으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바로 또 붙여서 네. 일단 중앙으로 효율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네. 아, 근데 붙인 수도 불안불안한 수입니다. 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주장전 보고 계십니다. 자, 상변 전투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10라운드) 1경기 이정부 희망도시와 서울 부전노경의 대결. 5승 4패를 이루고 있는 라이벌 팀 간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흙이 막지 않고 네, 여기로 붙여갔는데 백이 바로 젖혀 있고 흙이 있자 늘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단명국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이게 못 쌓이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쪽이 터져 있어서 잡으러 가도 나가면은 못 잡습니다. 흙은. 네. 자, 이쪽은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막으면은 여기 두면 못 잡고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이 흙이 사는 수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호구 자리 네. 네, 안정을 취합니다. 호구로 탄력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흙은 백으로 좀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데 살게 되면은 흙도 너무 쉽게 안정하지 않습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몰아붙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공격을 세게 가고 싶기는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치중하고 가장 강력한 수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백의 그냥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 동은 잡으러 가는 수인데요. 네.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여기를 막으면은 결국 엇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오더라도
찔러 놓고 막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을 살아야 되는데 흙이 밀어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여기 끊긴 약점 때문에. 네. 그러면 네. 백이 1선으로 넘어간 것으로 2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네, 그렇죠. 비슷한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두고 이쪽을 이제 둘 때 한 가지 이제 끊어지는 수가 항상 백이 고민이죠. 받아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이쪽을 늘게 되면은 네. 네, 젖혀서 두면 여기 자충이 돼서 이제 두 점이 잡히고 이쪽을 두면은 귀가 또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잡으러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전히 약점이 남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안 잡으러 가는 게 현명한 수입니다. 네. 물론 잡으면 좋긴 한데요. 이 두 분 모두 이제 구단 아닙니까? 네. 다 동수죠. 네. 기력이 똑같은 이 두 대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같은 급수와 대국 하면은 돌이 서로 원래 잘 안 잡혀요. 원래가.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돌이 잡히면은 나보다 하수겠죠. 그래서 이 나보다 상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의 돌을 잡으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무리한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네. 백도 그냥 안전하게 둬야죠, 지금은. 네. 백의 입장에서 흙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 사는 수가 결국 두 집짜리 끝내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사이면 또 집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집으로는 이제 백이 좀 앞서가는 바둑이 됩니다. 보통 이런 모양에서 이제 선욱구단의 바둑은 네, 백이 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원을 끌고 나가서 다시 이거를 엮으러 가는 바둑이 많은데요. 자, 백이 이걸 안 삽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치중하면 이거는 잡히는데요. 네. 자, 이게 구단의 바둑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좋은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묘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변에서 선수로 처리를 하는 방법 연구를 네. 하는 것일까요? 붙이는 모양에서 어쩌면은 선욱구단이라면 잡으러 올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선욱구단은 살려주는 법이 없거든요. 네. 저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잡으러 올 때 어떻게 살까? 네,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네요. 이쪽에 나가봤자 일단 네. 막히는 모양이니까. 그래도 설마 설마 잡으러 올까? 네. 선우 구단이라면 두 분 모두 또 프로가 김일환 구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가 됐고요. 또 선우 구단은 중학교 3학년 때 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정말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는 세월을 프로에서만 대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상대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선욱구단 여기서 생각하네요. 아, 네, 보통은 이제 막아놓고 살려주고 두는 건데 역시 잡으러 갑니다. 네. 자, 그래서 김일환 선수도 네. 잠시 망설였던 건데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해서 네. 잡을 수 있더라도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역시 김일환 구단이 장관 이유도 선욱 구단이라면 잡으러 올 것이다. 네. 선욱 구단 역시 여지없이 잡으러 갔습니다. 이 형태는 일단 단수를 치고 중앙은 좀 나중에 보시고 일단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으면 치중 가고 네, 따내게 되면은 이쪽을 늘리더라도 이 형태가 이 마늘모의 맥으로 인해서 네, 일단 5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한 번에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은 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바둑 격언에 한 집이 있는 돌은 잡으러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네. 한 집은 나와 있으니 어쩌지 두다 보면 다른 한 집도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중앙으로 뚫고 나간 모양을 잡으러 가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뚫고 나가면은 어쨌든 이 잡을 확률보다는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인공지능은 다시 선욱 구단의 점수를 또 뺏어 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백이 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네. 살 수 있다면 흙의 모양이 다 지워지는 그렇죠. 건데요. 네, 우변의 집이 사라지니까 네. 네, 흙은 잡으러 가서 살려주면 그것 때문에 맘상하고 자기 집 깨지니까 배 아프고 네. 좋진 않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래서 이게 잡으러 가는 것은 잡는 것조차도 집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잡는 거에만 고집하다 보면은 집이 없어서 집 부족이 되죠. 일단 백은 여기나 여기로 나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네. 미는 거 선수하고요. 자, 선우구단이 이렇게 움찔하죠. 받아야 되는데, 자, 이쪽을 선수로 하고 네. 반대로 이제 끌고 들어갑니다. 뒷맛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쪽을 막으면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으면 꼼짝없이 잡히니까 할 수 없이 흙은 이미 잡으러 간 거 네. 이어야 되는데, 자, 끊고 단수 치고 여기까지 된다라고 보면은, 네, 지금 오히려 흙이 좀 괴롭힘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이 딱 멈췄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후퇴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느는 것은 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쩔 수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을 없애야 되는데 돌이 네. 이렇게 있어도 만만치 않은 판에 느리게 되면은 이 보시면은 이런 데 두더라도 결국 또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한 집은 나게 되니까 네. 흙이 점점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수가 너무 눈에 선합니다. 바로 그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손흥우 선수 후퇴를 했고요. 네. 여기서 백이 더 강하게 될 수는 없을까요? 입구자 말고 좀 힘있게 붙여간다면 어떨까요? 좀 이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날일자도 지금은 가능하고 네. 예, 덮어가는 수가 있고 하니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깨고 사는 입장이 돼버려서 흙 입장에서도 네, 우측 모양 깨지면은 괴롭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행마를 하고 있고요. 뭐 흙이 뭐 딱히 잘못 뒀다라기보다는 네. 혹시 너무 공격 일변도의 작전이 지금은 이렇게 통한 바둑은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젖혀서 두면은 여기 약점과 이게 맞보기죠. 이쪽을 안 두면은 단수치고 맞보기로 걸려 들고요. 네. 또 반대로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끄는 다음에 여기로 넣는 게 좋은 수예요. 아, 네, 그러면 한 점을 두 점을 잡는 것과 네. 이쪽을 밀어서 이 넉 점을 잡는 게 맞보기가 되니까 흙은 젖혀서 끈으로 오는 수는 이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행마를 네. 하지 않았고요. 자, 반대쪽으로 꼬부리 갔습니다. 이쪽이 이제 선수라고 보면은 네. 일단 백의 모양도 일단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일단 급소가 얻어맞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백이 조금 껄끄럽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쪽 돌은 못 잡았으니 네, 흙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네. 이번엔 이쪽 돌을 잡으러 가겠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갈 것 같은데요. 백도 붙여가면서 흙의 모양이 네. 다 견제가 됐고 흙의 이 양쪽 모양이 분리가 됐잖아요. 네. 선우 선수가 중앙 백돌 공격을 노리는 것처럼 백도 이 중앙으로 뻗어나온 흙돌 전체를 좀 노려갈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공격을 하다 보면은 네. 때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공격을 하려면은 상대 이렇게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이 이제 좀 얇아지게 되죠. 네. 그 사이가 뚫리게 되면 양곤마가 되니까 원래 공격이 수비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공격이 좋고 공격이 그렇게 승리에 유력하다면은 네. 뭐 프로기사들 너도 나도 다 공격만 하겠죠. 하지만 공격형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아 늘었습니다. 가만히 늘어두었는데요.
일단 늘어서 뒀다는 얘기는 흑백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수인데요. 일단은 여기 끊어서 두는 것은 당장은 네, 끊는 축과 맛보기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다만 이제 흑도 이쪽 다가가면은 뭐 거의 엇비슷합니다. 네, 나와 끊는 수 때문에 절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 백이 고민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둘까? 막을까? 이을까? 네. 일단 막았습니다. 잇게 되면은 먹여치는 수가 선수니까 따내고 이쪽을 잇게 되면 다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좀 있었어요. 공배를 메우는 수와 안형을 만들어가는 수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게 선욱구단 바둑에서는 지키는 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네.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더 버틸 수는 있는데 네. 자, 공격 일변도로 이쪽을 가느냐 아니면은 역시 김일환 구단에게만큼은 인정해주고 예, 지키는 수를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손호우 선수의 시선은 좀 중앙 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상 쪽을 바라보았다가 공격을 좋아하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물반 고기반이죠. 네. 뭐 잡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중앙의 돌은 일단 터져 나가면 사방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두기가 어렵고 일단 요 한 집이 있는 돌은 역시 이쪽에서 한 집을 아예 없애야 되는데 네. 돌이 오더라도 최소한 이렇게만 두더라도 한 집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잡으러 가기가 흑의 입장에서도 껄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를 갈라 놓은 다음에 여기도 약간 노골적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죠. 여기가 다 채워진 옥집이니까 네. 예,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공률이 지금 절반에 다 못 미쳐요. 네, 그래서 선욱구단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둑판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느 방향에서 전투를 이어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김일환 구단과 대구를 하니까 선욱구단도 전투를 좀 멈추네요. 네. 자, 전투형과의 대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다른 기사들 때는 뭐 선욱구단이 그냥 눕혀놓고 이제 때리는 건데 네. 지금은 선욱구단이 쉽사리 접근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시니어 리그에서도 인연이 깊습니다. 6차례 대국을 펼쳤는데요. 2016 시즌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만났고요. 2019 시즌에서도 전후반기 모두 만났습니다. 네. 이 시니어 리그에서 성적이 더 중요하죠. 네. 자, 시니어 리그에서는 김일환 선수가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일환 구단이 최근에 점점 페이스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부터 네 그쪽부터 시작을 합니까? 네. 역시 선욱구단 바둑에서는 지키는 수는 없어요. 네. 자, 하나 젖혀놓고 차단을 해서 확실하게 지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수는 아마도 글쎄요. 일단은 이쪽에 나가려고 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이어라라는 거고 네. 이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네. 일단 천천히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흑이 101점을 잡으면서 이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김일환 선수 네. 우선 두 점이 뭐 급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상 네. 쪽부터 향했습니다. 자, 이제 여긴데요. 네. 과연 이 두 대국자는 패에 관해서는 정말 뭐 이 대가 중에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젖히고 끊을 때 여기 두면 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과연 첫 번째 패를 시작을 할까요? 이쪽에 젖히더라도 네. 엇비슷해요. 결국에는 늘게 되면 들어가서 이게 4월에 걸리니까 여기를 둬도
단수 치게 되면은 백이 이쪽에 패를 해야 됩니다. 자, 더 진행하면은 패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추면은 일단 패를 미루는 거고. 네. 자, 이제 패감 계산을 하겠죠? 패 난해한 형태를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난전에 강한 두 선수입니다. 패를 지려고 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를 걸기 위해서는 흔히 패감이 누가 맞나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네. 백이 일단 크게 하나,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흑은 자체 패감이 있어요. 패가 되면은 백은 두 개, 흑은 하나. 그다음에 나가겠다는 게 둘. 자,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같은 두 개 대 두 개이지만 흑이 먼저 따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백은 패감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거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일 듯 싶은데요. 그렇다면 한 템포 쉬어갈 텐데요. 일단 뭐 여기가 약점이 있으니까 네. 뭐 백이 지켜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끊으면 여기 이을 수는 없죠. 있게 네. 되면 이 허리가 딱 끊겨버려서 석점이 그대로 패석이 됩니다. 이 두 점이 큰가요? 일단 여기 두 점을 잡게 되면은 이제 흑은 완생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백은 반대로 집이 없어요. 다음에 끊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제 한 집도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네.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선욱보다는 제가 보는 백이 애매한 데 두면은 뭐 무조건 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여기도 둔 거고요. G 플러스 두 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형들은 일단 돌을 자기의 돌은 잘 안 죽이고 네. 상대 돌은 마구마구 잡고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 돌을 잡으면은 이제 기세가 올라갑니다. 원래 김일환 구단도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시즌에 조금 변화를 이제 주었다고는 해도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투형이다 보니까 돌을 버리는 바둑이 지금 거의 안 나오죠. 아까 보면 여기서 끌고 나가는 것부터 전투가 됐는데 네, 김일환 구단도 돌을 안 버리다 보니까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두 대국자가 서로 안 버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패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돌들이 서로 얽히면서 난해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서로 자. 차단이 되어 있으면 공격을 뭐 서로 노력하겠죠. 네. 이제 김일환 구단도 인공지능식을 포석을 도입을 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선욱 구단도 예전과는 달리 지금 보면 5대5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항상 뭐 9대1, 기본이 9대1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많이 내려가봤자 8대2야 정도니까 선욱 구단도 계속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포석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시작을 해서 중반에 네. 추격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야, 이거 선욱 구단이 패를 마다하네요. 그만큼 네. 이 패능우 구단과 패이란 구단 서로 간에 워낙 패 대가이다 보니까 서로가 무서움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끼리 바로 맞대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 네, 서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고 시니어 리그에서도 6차례 만난 바 있는 두 선수. 자, 팽팽한 눈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흑이 뭐 나쁜 수는 아니죠. 젖힌 수가 있으니까 백도 수비는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여기를 지켜서 흑이 오더라도 네. 일단 여기를 두고 호구 치고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한 집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백의 생사와는 관련이 없고요. 모양을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흑도 한 집이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백도 안형을 만들면서 이곳의 전투가 완성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이 다음 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만 따지면 여기 두면 사는데 네. 자, 이런 게 이제 대단한 좀 굴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붙이거나 네.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두게 되는데 받아주면 이렇게 더 활용을 하고 두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활용을 했을 때 지금 무조건 선우구단은 잡으러 간다라고 봐야 돼요. 아까도 이런 비슷한 진행에서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타협이 아니라 잡으러 간다라고 좀 봐야 되니까 김일환 구단이 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반발을 염두에 놔야 되는데요. 네. 붙여갔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수를 찾았습니까? 자, 이거 무조건 잡으러 갈 텐데요. 네. 바로 착점을 네, 했습니다. 선우구단 뭐 여지 없죠, 이거는.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막으면 네. 끊고 끊어서. 이어야 되는데 네. 이거 늘어요. 그러면 여길 잡아도 네. 이거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아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끊었을 때 네. 여기서 지금 김일환 구단 좀 뭐 착각을 네, 했나요? 뭔가 서로 간의 착각이 아니라면은 네. 이거는 글쎄요. 필연 아닌가요? 여기서 네. 이거는 잡히고 이렇게 좀 비집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근데 글쎄요. 좀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아, 지금 멈췄죠. 네.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으면은 거의 못 살아서 지금 굳이 변화를 준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이 전체 다 포기하고 두는 거죠. 네. 근데 이것조차도 선욱구단은 다르게 강하게 둘 수도 있죠. 계속 잡으러 가겠다. 다만 이 형태는 이제 서로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정말 뭐 초난해한 진행인데 네. 이렇게 둬서 이제 이거를 잡고 잡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줄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백이 네. 그토록 조심했건만 아, 결국에는 사활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환 선수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뭔가 어쩔 수 만들어 없어요. 가는데요. 네. 이따가는 꼼짝없이 다 잡힙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도 잡히니까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나가고 네. 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는 이제 선수라고 보여지고 끊는 것까지도 절대 선수가 되죠. 이게 이어지면 다 잡히니까요. 네. 그럼 나오고 여기까지는 이제 절대 수순. 네. 자, 막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슬슬 흙도 약점이 네.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또 절묘하게 서로 타협이 되나요? 자, 그 결과를 볼까요? 시원하게 네. 빵따냄 합니다. 지금 이제 백이 빨리 이거 해놔야 됩니다. 깜빡하면 안 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야, 또 결국엔 두 대국자가 결국엔 타협인데 네. 어떤 타협이냐? 이쪽을 잇고 끊으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은 석점을 잡고 혹은 중앙을 잡는 이런 네. 타협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자, 선욱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실은 여기를 뚫리고 이 돌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이렇게 공격형들은 일단 귀나 변 좁은 데를 버리고 항상 넓은 데를 가져가는 것이 공격형의 특징입니다. 네. 자, 실리가 아닌 중앙 네. 두텀을 차지를 했고요. 자, 이렇게 바꿔치기 형태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백도 초반에 좀 좋았던 흐름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네. 자, 이제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대타협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부터 바둑인 것 같고, 인공지능도 백이 살짝 좋다고는 해도 지금 백이 한 집 반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라면 정말 5대5 승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역시 전투형 간의 대결 또 한 번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또 쉴 틈 없이 지금 선수구단은 돌이 뭐 바로 나갑니다. 대변화 속에서 미세한 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욱 선수와 김일환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4위의 서울 구전노경, 5위의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네, 여러분들이 잠깐 광고를 본 사이에 드디어 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페이랑과 두 분 바둑에서 네. 패가 안 나오면은 너무 섭섭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서로 공통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 패농욱, 페이란. 자, 드디어 패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걸 버려서 백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네. 전투형들은 희한하게 돌을 잘 안 버려요. 일단 이게 6개, 7개죠. 14집, 한 15집인데 네. 보통 이제 이 선에 이렇게 돌을 잡는 게 기본 10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5집 손에 봐도 네. 백에 닿은 데 두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인 거고 네. 전투파들은 돌을 안 죽여요. 그래서 이 패가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흙은 여기를 이제 이어라 강요를 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돌이 이제 사는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양보하면은 여기 들어가 버려서 아, 이쪽을 따내야 되지 않아요? 네. 요게 잡을 수가 있죠. 선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갑니까? 막아서 야, 이거는 좀 더 이용을 하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급소가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젖히면은 네. 이거는 이제 돌이 잡히게 되죠. 자, 패를- 그러면 백도 또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를 받아주게 되면 양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대국자가 패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를 괴롭혀 가고 있는데요. 네, 5, 6. 네, 좀 초입기에 벌써 손을 뺍니까? 손을 돌렸어요. 붙여가면 이 패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일단 여기 패를 따내요. 네. 또 양보하면은 백이 살아갑니다. 이 패가 계속 되는데, 자, 여기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사전 공작이죠. 즉 이런 겁니다. 네. 패를 좀 센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패를 딱 걸고 따낼 때 이 패감을 써버리면은 흙이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패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고, 늘었다는 얘기는 역시 패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패감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늘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패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패를 통해서도 지금 선우 구단은 공격적인 패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김일환 구단은 상대적으로 좀 수비적인 패인데요. 자, 지금 바로 뒀다는 것은 또 패를 만들러 가는 겁니다. 일단 막아야 되죠. 막고 젖히면은 막아야 되는데 호구 쳐서 이 패를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상대가 패로 한번 양보를 했으니 네. 여기서도 또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선우 구단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패는 정말 끝날 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홍 선수 패를 준비하고 있네요. 젖혀갔습니다. 백도 이 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패를 안 하면 되는데, 네. 근데 하지만 원래 우리가 백도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패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자, 막아서. 근데 이것도 패는 똑같아요. 젖히고 이쪽을 일선에 젖히면은 네. 차단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들어가서 이 패는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바로 이제 괴롭히러 갑니다만, 글쎄요, 붙인 거는 뭐 큰 득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흙이 막 뭔가 계속 끝없이 백을 몰아치고는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악수예요. 네, 안 하는 게 아. 낫습니다. 오히려 백의 약점을 깔끔하게 만들어줬을까요? 같은 패라도 이렇게 네. 1선, 2선에 나는 패는 이겨도 얻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2선에 기어가는 것은 흙은 뭐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네.
흑은 패를 한다면 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습니다. 네, 일선 젖히는 네. 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젖혀 나가서 연결하는 것과 다음에 여기를 둬서 있게 되면은 백도 지금 요 패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백이 당장은 못 둘 것 같아요. 패만만 남겨놓고 다시 다른 곳에 둡니다. 자, 이거 뭐 백이 양쪽에 패가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가는 것은 일단 네. 내 귀가 뺏겼으니까 뺏긴 만큼 나도 상대 모양 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진행인데. 실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침입을 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선욱구단은 분위기로는 뛰는 거 보고 다음에 네. 호구 자리에 가서 빵 때려서 아. 이거 뭐 공격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우변 쪽에 보면은 네. 화점의 자리 흑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이쪽에 돌이 오면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선욱구단은 이제 항상 지키는 수를 두지 않아요. 선욱구단 바둑은. 네, 네. 이것조차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뜻도 있는데 뭐 바로 두겠다는 건 아니겠죠? 아, 또 이선 쪽으로 밀고 가서 이것도 못 살려주겠다. 네, 선욱구단 용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네. 안영을 빼앗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원래 돌을 잡으려면 상대보다 돌이 위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네. 네, 선욱구단이 지금 갑자기 지금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 작전일까요? 근데 실리 작전은 이미 백에게 많이 뺏겼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건 세력 바둑이지 실리 바둑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세력 그다음에 전투 일변도였는데 자, 그리 뭐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진 않네요. 자, 일단 빵 따냄을 주게 되면은 두 가지 안 좋은 게 있죠. 첫 번째는 공격을 못 한다는 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점이고 두 번째 네. 두 가지 약점은 패감이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패감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패도 좀 못 거는 상황이 되고 네. 패기 걸어갔을 때도 좀 불안불안하죠. 자, 백이 빵 따냄을 하면서 얻은 두터움으로 입끝자. 이 자동으로 흑 두 점은 잡힌 건가요? 거의 잡혔다고 봐야죠. 네. 뭐 이거를 끌고 나가기에는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초. 자, 그리고 이 패를 언제 가냐 승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결국에는. 5, 6, 7, 8, 9, 10. 자, 초읽기 하나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초읽기 상황과 초읽기, 패, 그리고 이렇게 전투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네. 보는 사람은 가장 재미가 있지만 두는 사람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김일환 구단은 일단 바둑은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 좀 실수가 한번 나오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고 선욱 구단은 이걸 아니까 이제 상대를 계속 끝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 이제 뚫고 단수 치고 양단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받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흑이 이쪽으로 좀 받으면은 큰 이득은 아니에요. 아, 반대로 둔 거는 정말 공격 일변도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파고들어서 집의 모양을 뺏겠다는 뜻인데요. 어마어마한 공격 일변도입니다만 네. 수비가 없는 바둑은 나중에 보시면요. 백이 도망간 다음에 여길 들여다보고 이을 때 막아버리면은 돌 세 개가 오히려 미생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선욱 구단의 바둑은 이 수비가 그만큼 이제 횟수가 적은 바둑이죠. 안영을 노려가고 있는 선욱 네. 선수고요. 자, 끊을 테면 끊어라는데 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 끊었고요. 자, 김일환 선수는 더 이상 전투를 생각하지 않고 모양을 정리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제 김일환 구단이 바뀐 점이 예전에는 뭐 역시 끊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이번 시즌 들어서 바뀐 점은 네, 일단 실리를 좀 확보하고 네, 그때서 싸운다라는 전략으로 바꾼 다음부터 승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네요. 막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흑은 막지 못한다면은 공격에 얻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막아놓고 때려야 되는데 네. 약점이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쉽지가 않죠. 약점 네, 때문에 그렇죠.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 두고 이쪽을 연결해 버리면 도로 잡히니까 자 어쨌든 늘었습니다만 근데 한 번 막지 못하면은 여기서도 막지 못해요. 똑같죠. 어차피 네. 여기 두고 끊어버리면 이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계속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이 네 아직 미생이고요. 네. 자, 흑은 공격의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중앙집을 차지하는 건가요? 글쎄요. 자, 하지만 너무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 네. 여기가 왜 좋냐면은 연결을 통해서 이제 흑은 수비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거를 전체로 보면 다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팩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패를 걸어갔을 때 팩감이 100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패가 정리가 네. 안 되었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자, 현재 뭐 너무 난해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인공지능식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100이 덤 정도 앞서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형세 판단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게 이 패가 남아 있어서요. 네. 예, 뭐 형세 판 예측은 여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도리도 끊었습니다. 100이 나가면 자, 이쪽으로 다시 나가서 뭔가 수를 내겠다는 뜻인데 글쎄요. 일단 흑이 네. 자충이 걸려서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끊어간 돌이 잡힌다면 뭐 당연히 흑이 손해죠. 네, 나갔고요. 선수로 연결을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럼 뭐 별 이득 없죠. 자, 네. 자, 이바둑 지금 선우구단 거기만 계속 쳐다볼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쪽을 결국 못 가면은 집부족이에요. 지금 백이 먼저 귀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하나는 받아야 돼요. 네. 자, 여기를 잇고 때려버리면은 이게 다 집이 옥집이 돼버려서 이건 네. 받아야 되는데 자, 네,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기를 두려고 아까부터 이쪽을 둔 거니까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놓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손을 빼도 자, 어떻습니까? 연결은 가능하지만 이 여기 연결수가 남아 있어서 백도를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백이 이쪽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를 백이 해소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제 팩감이 문제인 거죠, 이제. 팩감이 자, 흑은 하나, 두 개의 팩감. 지금 이 정도는 이제 너무나 작은 자리예요. 네. 연결하는 것도 원래가 그냥 뭐 원래가 이렇게 큰 자리는 아니니까 두 개, 세 개 정도 외에는 팩감이 없는데 네. 자, 백도 이거를 잡으러 가는 또 유형의 팩감들이 있잖아요. 자, 또 이제 하나, 한 두 개는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한 패가 더 필요합니다, 흑은. 네. 자, 근데 기회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팩감 만들러 가다가는 백도 딱 깨닫지 않습니까? 해소해 버리니까 일단 패는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또 패가 됐죠. 네. 그러네요. 이으면 지금 선욱구단 여기가 팩감이 되네요.
네. 이으면은 이 형태가 이제 있게 돼서 결국 잡으러 가는 팩감이 네. 생깁니다. 아, 자, 그 부분에서 팩감이 네. 남아 있다. 이 바둑 뭐 너무나 어려운 바둑입니다. 왜냐면 네. 백이 패를 이겨버리고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자체로는 못 살고 여기 들어가서 패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역시 패 대가답게 결국 패로 승부가 갈라집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백이 부족하니까 선욱구단은 끝없이 몰아치고 있어요. 자, 백이 네. 실수를 한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팩감을 잘못 쓰거나 아, 네. 아니면 이제 팩감 계산을 이제 잘못해서 여섯, 뭐 너무 버티다가 잡힐 수 있죠. 자, 팩감 하나. 어, 자, 이 패는 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또 패니까 어차피. 네. 이제 이쪽을 패를 써 왔을 때 과연 자, 김이라고 나 이거를 봤습니까? 빵 때립니까? 자, 여기를 하나 해 두어서 지금 그거는 팩감이 됩니까? 되나요? 끝내기 정도 아닌가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어도 네. 매우면은 아, 잡혔지 않습니까? 아래쪽을 잡을 수 있다라는 네, 뜻인가요? 근데 아래쪽보다는 요 돌이 사이즈가 더 크죠. 글쎄요, 이거 허패인데요. 일단 허패예요. 그러니까 붙이는 게 확실한 패고 그래서 안 네. 받습니다. 바꿔 치려는 의도인가요? 선우 선수는 이 넉점을 이용해서 이 옆에 쪽 우변의 백석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여기 패가 남아 있어서 이 아, 백이 흙이 네. 너무나 부담입니다, 지금. 네. 백이 뭐 당장 패를 하던 안 하던 네. 흙은 결국엔 가위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자, 이게 잡은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집, 12, 15집이에요. 네. 15집인데 기본적으로 이 빵 때리면 10집은 돼요. 자, 그래서 흙이 얻은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패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네. 가려고 했었던 선우 선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집은 추격을 했는데 네. 백은 이제 고민 사항이 해결이 돼 버려서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집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여기가 크지 않습니까? 백은 안 받고 이쪽을 지키면은 이제 집으로는 확실하게 앞서게 됩니다. 근데 물론 또 패를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건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자, 네, 서울 구전 노경에서는 김일환 구단 과연 여기를 둘 것인가? 네, 네. 손길이 갑니다. 또 이제? 반면에 의정부 네. 바둑 팬들은 제발 거기만 두지 말아라 할 텐데 뭔가 거기 둔 순간도 가슴이 철렁한 자리고요. 자, 이렇게 김일환 선수가 중앙 모양을 확실하게 지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큰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덤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바둑입니다. 네. 네, 이쪽이 넘어간 게 이제 다 여기까지 20집 정도 되고요. 네. 네, 다 합쳐서 60집 정도 되네요, 백이. 네, 흑도 60, 덤이 부담스럽고요. 네. 근데 백이 여기 안 막았나요? 이 선으로 막았는데. 네, 이건 또 이제 또 얘가 달라지네요. 왜 안 막았을까요? 네, 절망에 빠져있던 의정부 팀에서 다시 또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 막았다는 것은 좌하기에 끝내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좀 여기 넣으려고 둔 건데 네. 여기 나와 끊으면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흙이 이어가면은 과연 이거 잡으러 갈 수 있나요? 백도 다 연단수가 돼서 네. 자, 이거 흙이 여기를 어쨌든 끊던지 있던지 할 때 여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느냐? 우리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 왜 잡으러 갑니까?
자, 백이 마지막. 흑에게 그렇습니다. 네. 네, 끊고 자, 백 지금이라도 물러서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물러서는 게 정수예요. 네. 이걸 뭐 아깝긴 한데 이게 뻥 뚫려 버리면은 망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막으면 바로 있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두더라도 이쪽에 나와 버리면은 단수 쳐서 있고 단수 있고 연단수로 아. 이게 나가질 못합니다. 네. 네, 여기 돌이 있으니까. 아, 막았나요? 이거 점점 네, 점점 이상해집니다. 어, 네, 지금 이거는 네. 가운데가 뚫리면 백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중앙집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네, 이건 많이 축소된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돌이 오면은 이 단수 네.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흑이 거꾸로 연결했을 때 이것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백이 망했죠. 둘, 셋, 넷, 다섯.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던 김일환 구단이 뭔가 좀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아, 다 와서. 네, 지금 주차 사고 났어요. 네.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백이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붙였을 때 왜 잡으러 갔는지. 네. 네, 그냥 이렇게 막았으면은 예, 좀 덤을 빼기는 상당히 어려운 바둑인데요. 자, 이거 지금 김일환 구단도 속으로는 이제 천불이 나죠. 네, 이 바둑은 이제 네.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네, 확실하게 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이을 때 여기를 못 둔다 이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수가 연단수가 돼서 이제 백이 잡히니까요. 자, 귀에 어떤 맛이 있는가? 네. 근데 귀는 약간의 수는 나는데 네, 이쪽을 이제 이어 놓으면은 여기를 두고 네, 이 정도로 해서 뭐 큰 수가 나는 건 아닙니다.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자, 백에게 뭐 어마어마한 묘수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일단은 뻥 뚫려 버려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AI 승부 예측은 이제 저렇게 된 건 어차피 종반으로 가면은 예, 한 집 뭐 두 집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저렇게 높은 퍼센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는 뭐 정말 말 그대로 인공지능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백이 남은 집이라도 잘 지켜야 되죠. 네. 자, 지금 김일환 구단이 지금 제가 보기엔 마스크로 인해서 얼굴에 벌게진 게 지금 가려진 것뿐이지 제가 보기엔 네. 속으로는 지금 자,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아, 이거 당한 게 너무 눈에도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봐도 뻔한 게 아. 또 패예요, 이거는. 네. 지금 좌하기에 팩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형세 판단입니다. 또 이렇게 크게 당했지만 네. 또 이 입신의 경기에 오르신 분들은 이 또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 또 기가 막혀서 지금 그죠 김일환 구단이 계속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개가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졌다라고 하면 패를 가는 거고 이겼다라고 하면은 네, 끝내기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흑도 손을 빼고 싶은데 네. 하지만 이 맞보기가 돼서 손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 뺀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 등등인데 지금 뭐 바로 잡히니까요. 선옥구단에 보강이. 두고 싶은 건 여기죠. 여기. 네. 네, 이걸 두고 여기를 두고 네, 또 여기를 팍 들어가서 네, 이걸 자충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것까지 살려 나오는 게 일단 목표인데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보강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약점을 확인하고 있는 선욱 선수고요. 자, 3국이 거의 끝이 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선옥구단도 여기 장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기회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마 장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3국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지명 맞대결이었습니다. 박승문 선수와 네. 김동엽 선수의 대결입니다. 서로 큰 집이 났어요. 네. 서로 이제 하나씩 나눠 갖는 100집씩을 만들어냈네요. 네. 보통 이게 프로바둑에서 이렇게 네. 거대한 집이 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큰 모양 바둑이 네, 등장했습니다. 사석도 많고요. 네.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네요. 네. 흙은 흙의 집부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흙의 집은 네. 71. 사석이 흙이 더 많네요. 자, 가운데가 있으니까 네. 66대 71. 그렇네요. 네, 100이 한 집 반 이겼죠? 의장부 입장에서는 좀 가장 잘 나가는 김동현 선수가 승리를 좀 거둬줘야 되는데 박승훈 선수가 아주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3국의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박승문 선수가 김동엽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박승문 선수 이번 10라운드 1경기 3국 승리 가져가면서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2연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박승문 선수의 승리로 구전 노경이 1대0 리드를 해 나갑니다. 자, 10라운드 1경기 서울 구전 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잠시 후에는 1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0라운드) 1경기 서울 구전노경이 1대0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1국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신 상황은 여기 지키냐 마냐였었는데 선우구단이 한 5분여 장고 끝에 결국 지켰어요. 근데 네. 그 사이에 귀중한 시간을 번 김일환 구단이 형세 판단을 마치고 네, 패를 하지 않고 끝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지금 미세하더라도 100이 좀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그러자 흙이 마지막 수는 이제 여기 밀어가는 수. 자, 이제 여기서 수를 내면은 또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 100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흑 2점 쪽으로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AI는 지금 100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덤으로 집으로 따지면 한 서너 집 반, 네,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수가 조금만 나도 바로 역전입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수가 나냐가 첫 번째이죠. 네. 맞고 여기까지 이제 선수가 되는데요. 네. 좀 자충을 노리는 수단 없을까요? 네, 뭐 아슬아슬하긴 한데 네. 이쪽이 네, 수가 나진 않아요. 아. 네. 자, 일단 지금 이 바둑은 100이 유리한데 흙이 일단 끝내기 계속 해야 돼요. 네. 근데 100이 이 형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버티는 게 하나가 있어요. 패가 남아 있어서 네. 흙이 여기 지킬 여유가 없어요. 네. 원래는 따내야 되지만 지킬 여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내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끝내기로만 따지면은 예, 이쪽이 그나마 큰 것 같습니다. 자,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좌우기는 단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불리한 네. 선우욱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버텨갈 거고요. 자, 지금 흙도 좀 아껴야 됩니다. 이게 다 팩감이니까 괜히 이런 거 도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네. 아껴야 되고. 네, 지금은 여기를 따내는 수가 기본 6집은 되죠. 원래 이겼으면은 흙도 패를 정리하거나 여기를 둘 텐데 지금 이렇게 여기는 2집, 3집, 많이 봐도 4집이니까
네, 지금은 뭐 여길 두던지 여기를 있던지 뭐 둬야 됩니다. 참고로 이 패는 왜 선호구단이 왜 안 하냐? 패는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두 집, 넉 집, 다섯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체로도 크지도 않지만 두 집이 생기니까 패를 이겨도 석집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정말 나중에 네. 두겠고요. 백도 선수로 두 집을 벌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자,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게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김연아 구단이 침착하게 형세 판단을 할 귀중한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도 훅 두 점을 제압을 네. 해두었어요. 그렇죠. 이거까지 살아갔다 그러면 꼼짝없이 역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에게 지금 승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호우 선수도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연아 확실하게. 구단도 네. 워낙 바둑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선우 구단이야 원래 이 행동이 좀 이제 대국시 행동이 크신 분인데 네. 김일환 구단도 지금 뭐 옷깃이 네, 탈출을 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움직임이 크고 반상에 치열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렇네요. 행동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렇게 오키시 탈출하면서 구전 녹용의 예, 팀명이 더 잘 보이는데요. 의도된 의도된 행동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런데 받으면 안 되죠. 네. 나와서 끊기니까. 아, 자, 요 정도는 6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집이죠. 그러니까 네. 요게 6집. 아. 네, 요것도 6집.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끼는 거는 흙은 패를 걸어와라 네. 이거죠. 네. 그리고 지금 김인환 구단은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번갈아 가면서 큰 자리를 네. 차지를 했고요. 자, 팩감을 따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원래는 여기가 큰데 팩감 때문에 그래요. 아, 백이 젖혀 있는 팩감들이 나오니까 팩감 없애기 위해 둔 겁니다. 선호우 선수도 초읽기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김일환 구단이 패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유리하다는 거를 지금 알고서 둔 겁니다. 네. 네, 백이 54집 정도 나는데 55집 정도. 네, 흑이 57. 아, 네, 한 세 집 반, 뭐, 세네 집 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네 집 정도 유리하니까 백은 굳이 패를 걸어가지 않는 거고. 자, 흑은 12거리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공배를 또 채웠어요. 이게 집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더 생기고 여기는 더 못 둡니다. 이제 공배 더 채워지니까. 네. 네, 거기 두나요? 다 정리를 네, 하나요? 대자충수인데요. 네. 네, 선수 교환을 해놓는군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이런 거 두면은 이제 또 난리 납니다.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치고 네, 대자충수가 되죠. 공배를 이거 두면, 메우는 격이네요. 난리 나요. 네, 네. 안 둬야 되는데 착각하기 딱 좋은 자리네요. 두더라도 네. 네, 여기를 두면은 들어가고 네. 네, 이쪽에 또 약점이 또 생기니까 네, 차라리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에 공배가 채워질 때는 정말 조심해서 둬야 되는데 지금처럼 끊어지는 수가 남아있을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자체로는 수가 나진 않습니다. 항상 공배를 조심해야 네. 돼요. 그렇죠. 꼭 한 집짜리 혹은 공배 메우다가 네. 네, 자충 둬서 다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니어리그 전반기에서도 공배를 메우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자,
지금 이제 패를 없앤 수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이 패를 두더라도 이쪽을 잡아도 여기를 한 점을 잡으면 흑도 둘에 다섯 집이 생기는데 백도 둘에 다섯 집이 생기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패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욱구단 답답합니다. 이게 패를 걸어줘야지 뭔가 역전을 하던 말던 하는데 네. 김일환 구단이 그만큼 형세 판단이 좀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네. 선욱 구단이 여기서 한 5분을 생각했는데 네. 그게 페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김일환 구단이 냉정함을 찾았어요. 아, 시간 공격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더 좀 정작 그때 빨리 뒀어야 되는데 네. 선욱 구단 반상 최고의 장고가 오히려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내어주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김일환 구단이 개가도 마치고 네. 또 이제 이게 다 깨져버려서 사실 굉장히 이제 부릉부릉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화나는 거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잊어먹게 되고 네. 그런 여유를 찾았습니다. 30초 이게 시간 공격이라는 것이 좀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데요. 네. 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구사하기 힘든 그런 작전인데 네. 마지막 승부수로 또 갔었어야 했을까요? 상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그때는 더욱더 몰아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때 선욱구단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5분 대장고가 오히려 상대를 살려준 꼴이 됐네요. 네, 지금은 덤을 빼기란 불가능하네요. 이 상태로 가면은 흙이 못 이깁니다. 김일환 선수는 6승 3패, 네. 선욱 선수는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바둑은 아직 김일환 구단이 지금 이제 또 개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네. 두리번거리는 거는 개가인데 이겼으면 여기 두려고 하는 거고 만만치 않으면은 뭐 어딘가 끝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흑에게도 최후의 기회는 옵니다. 지금 백이 석집반, 넉집반 우세한 거 아닙니까? 네. 끝내기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이겨버리면 둘, 넷, 다섯 집이에요. 이걸 이기면 역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흑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를 이었는데요. 자, 이게 묘하게 수가 안 돼요. 네, 묘하게 수가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운 자리인데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점 잡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백도 이런 수두면 또 난리 납니다. 먹여치고 들어가면은 이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덜컥수죠. 네. 단수라고 뭐 습관대로 이렇게 손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 번을 둬도 다섯 집인데 그 사이에 백이 지금 이게 두 집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두면은 이거는 역전을 못 시켜요. 네. 끝내기를 하고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기면 한 집반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네. 김일환 구단이 여기를 안 지킨다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계속. 지키나요? 네. 또 의정부에 계신 바둑 팬들은 또 하필 또 이때 그 말 하자마자 두냐라고 하면서 얄밉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김일환 선수 정말 오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좀 이제 허탈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자, 이것도 실은 손해수죠. 그러니까 좀 이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를 있는 순간 선욱 구단도 알고 있죠. 기회가 이제 물 건너 갔구나. 네. 그러니까 허탈한 나머지 약간 이제 실수가 나왔고. 근데 백은 여기 이제 한 점을 잡았어야 되는데요. 그냥 따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두 집짜리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서도 만난 두 선수. 이렇게 전후반기 두 판 모두 만난 것이 이번이 세 번째 시즌인데요. 2016 시즌, 19 시즌, 올해도 전후반기 모두 만납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역시 김일환 구단이 네. 성적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일환 구단이 지금 이제 항상 7승, 8승 하다가 2018년도에는 8승을 했고요. 네. 2019년도에는 이제 9승을 했어요. 네. 이번 시즌은 지금 벌써 6승, 이바도까지 이제 거의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7승 대열에 올라가면은 네. 올 시즌은 10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이 초반 4연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높은 네. 승수를 쌓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선우 구단은 2018년도에 9승, 작년 19년도에 11승. 네. 그거에 비하면 올해는 약간 성적이 좀 페이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성적과 비교를 한다면 약간 네. 불만족스러운 성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 뒀어요. 이제 네. 한 집짜리. 자, 이제 남은 한 집은 모두 사라지고, 요 정도. 네. 아, 한 집짜리 네. 끝내기가 네. 근데 이제 뭐, 100도 그냥 메웠습니다. 네. 빠르게 메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욱구단의 바둑은 항상 이 변화무쌍하고 재미있는 바둑인데 오늘 어쨌든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붓고 네. 패도 계속 만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패도 지고 돌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고 네. 마지막에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만 김일환 구단이 마무리를 잘 한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공배가 모두 메워졌고요. 자, 이제 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집에 개수가 많은 쪽이 봐도 대체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흙이 집이 이제 두 채가 있는데 백이 세 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25집. 네. 열 집이 났네요. 그렇군요. 네. 집이 남은 25 상황에서 집. 네. 네. 그럼 6집 반 반면 백이 이겼습니다. 네. 네. 네, 1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지명 김일환 선수가 선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일환 선수, 선욱 선수에게 전후반기 모두 승리를 가져가네요. 네, 역시 이번 시즌 김일환 구단 역시 7승을 올리면서 이렇게 랭킹, 다승 랭킹 2위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김일환 선수의 승리로 서울 구전노경 2대0 10라운드 1경기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삼지명 맞대결 2국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승부와 관계없이 이 대국도 라이벌 매치 아주 재미있는 승부인데요. 네. 자, 이 바둑도 보면은 김종준 선수가 돌은 계속 다 잡았는데 네. 이 돌을 잘 잡는다고 바둑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흙이 집이 좀 공배가 더 많죠. 자, 과연 돌을 잡은 쪽이 이겼을까? 아니면은 집이 많은 쪽이 이겼을까?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흙도 보면은 이 위쪽에 많이 잡혔어요. 네.
그래도 백이 이쪽이 좀 커 보이네요. 네, 그래도 이바둑은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서 백이 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희가 반상에 잘 안 보여서 네, 아래쪽 또 잡았군요, 이쪽을. 자, 서로 큰 집이 났는데요. 네, 백이 한 65집 나고 네, 이건 좀 덤에 걸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국의 결과도 곧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인연이 꽤 네. 깊다고 들었어요. 네, 뭐 김철중 선수는 뭐 프로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실제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아마추어 바둑계를 그냥 뭐 석권하셨던 분이고 네. 또 이 젖바둑의 마술사로도 불리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한 3점 접는다, 4점 접는다 그러면 이분은 한 6점, 한 2개를 항상 더 접으세요. 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치수인데도 정말 뭐 마법처럼 이겨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 하수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이 젖바둑의 마술사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이 김종준 선수는 뭐 어마어마한 이 전투형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 둘, 공격력이 한번 걸려들면 상대가 그대로 이제 뻗어버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오늘도 흑의 돌을 이제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두 선수가 지금까지 프로 공식 대국에서 10판의 대국을 펼쳤었는데요. 아마 시절에서도 굉장히 네. 많이 만나서 인연을 쌓아간 두 선수 이번 10라운드 1경기에서도 만났습니다. 네, 이제 다 두었고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네, 다 두었죠? 네. 네, 이번 두 팀 간의 대결은 이긴 팀은 4위로 올라가고 네. 진 팀은 이제 5위로 내려가는데 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네. 또 개인 승수에서도 좀 뒤지게 되죠. 지금 구전 노경이 개인 승수를 한 판 더 이기고 있어서 네. 의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팀의 승수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1.5패 정도 당했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두 팀이 같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네. 중요했고요. 자, 차분히 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집이 자, 이제 사색이 얼마나 나오느냐 승부인데요. 3개. 더 이상 안 나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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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의정부 희망도시 삼지명 김종준 선수가 100석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팀 완봉패를 막았습니다. 이곳까지 끝이 나면서 10라운드 1경기 모든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서울 구전노경 2대2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서울 구전노경 라이벌 팀인 의정부 희망도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6승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10라운드 1경기 이정부 희망도시와 서울 구전노경의 대결이었었는데요. 자, 전반기와 이은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되었었는데, 자, 오늘은 서울 구전노경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서도 이정부 희망도시를 꺾었습니다. 네, 일단 구전노경이 역시 좋은 모습 보이면서 네. 강팀의 면모를 이어갔는데 이 마지막 판에 김종준 선수가 그래도 승리를 거둔 것이 의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승수 차이가 김종준 선수가 만약에 졌더라면 4판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은 개인 이 팀의 승리를 똑같이 만들어도 3승을 더 한다고 해도 네, 4판 차이면 역전이 안 되죠. 네. 하지만 김종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두 팀 간의 승수는 개인 승수 3승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러면 라운드가 이제 거듭되면은 역시 의정부로서도 기회가 있어서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정부로서도 뼈아픈 패배에 당했지만 희망도시답게 네.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구전노경이 의정부 희망도시에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에 벗어났는데요.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주장 김일환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욱 선수와 만났어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되었는데 좀 주장과의 대결 부담되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되는 것은 없었고요. 그 오다 자체가 좀 저희 구전노경팀에게는 좀 유리한 오다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네. 그 대국에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욱 선수와의 대결, 이 두 선수는 워낙 또 난전에 능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대결을 예상했었는데요. 항상 선욱 선수와의 대결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기본적으로. 항상 재미있죠. 전현구 선수가 워낙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렇게 초식을 사용하니까 저도 바둑등에서 상당히 즐겁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왜 작년 시즌까지는 100번을 잡으시면 항상 외목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번 시즌은 외목을 포기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인공지능을 좀 돌려보니까요. 네. 돌려본 것은 아니고 이제 외목이 승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워낙 외목을 좀 좋아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목을 계속 사용했는데 네. 역시나 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100번으로 이제 외목을 조금 지향하게 됐습니다. 네. 또 많이 전국에서 외목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좀 아쉬워하시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네. 연구가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박승문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 1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2연패에서 빠져나왔어요. 좀 연패가 되면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대국전 기분은 어떠셨나요? 네, 뭐 부담감을 안 가지고 두려고 뭐 최대한으로 뭐 바둑도 좀 빨리 두고요. 추울게 안 물리게 네. 두려고 그런 마음으로 뒀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대구가 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서로 한 100집씩 나눠 갖는 이 대형 바꿔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때 마지막에 미세한 바둑인데도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집이 커가지고 네. 개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고 바둑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네. 손해를 봐가지고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끝내기 위해서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수를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겼는지 몰랐습니다. 네, 행운이 따랐군요. 저 전반기에서는 김동혁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또 패한 상대와 후반기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부담감을 안 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두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일환 선수에게 질문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승을 거두고 있었던 의정부 희망도시와의 대결, 또 구전노경은 2연패 중이었었고요. 또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팀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부천 판타지아. 이 역시 6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과의 대결이거든요. 어떤 대결 펼치실 건가요? 각오 들려주시죠. 저희 팀이 부천 팀하고는 좀 어느 정도 해보면 하지 않겠느냐 좀 자신감은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예, 그다음에 열심히 뜨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순위 싸움이 더욱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앞으로 한 판 한 판이 특히 개인 승수가 더 민감해지는 이 라운드가 돼서요. 네. 아마 선수분들이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4위와 5위의 대결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었는데요. 자, 10라운드 2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10라운드 2경기 재미있는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10라운드 최고의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1, 2를 달리고 있는 팀과 2위 간의 맞대결이 내일 바로 펼쳐집니다. 자, 오늘 경기는 4, 5위의 대결이었다면 내일 대결은 1, 2위 간의 대결입니다. 또 다승을 달리고 있는 선두권 유창혁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빅매치까지 내일 대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개인의 승수와 네. 또 이 팀의 순위까지 걸린 매우 중요한 경기 내일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10라운드 2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